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ASUS의 비보북 16X K3605VV입니다. 이 제품에는 인텔 i7 13700H가 탑재되어 있고요. GPU는 엔비디아 RTX 406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산성 높은 일들도 하면서 예를 들면 영상 편집, 사진 편집, 라이트룸 같은 것들이겠죠. 거기에다가 게임까지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로고를 넣은 방식이 좀 특이한데 상판에 돌출형으로 이제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각인으로 해봤으면 어땠을까, 좀 더 미니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쿨 실버 색상인데요. 시원한 느낌의 실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상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 색상이 고급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이 제품은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16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인치 노트북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지는 않은데요. 가로는 35.86cm, 세로는 24.91cm, 두께는 약 1.89cm입니다. 사이즈가 A4 용지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본체 기준으로 1.8kg 정도 되는데 엄청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휴대는 충분히 가능한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볼 때 이 포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SD카드 리더기가 없어도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필요한 포트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는 HDMI 2.1 포트, USB-A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와 오디오 콤보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USB-A 포트와 SD카드 리더기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SD카드 리더기와 이 썬더볼트 포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썬더볼트 4는 PD 충전도 되고 데이터도 빠르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면 이 SD카드를 빼서 바로 넣으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키보드를 보면 일단 하얀색, 검은색이 아닌 그레이로 되어 있고요. 숫자 패드까지 들어간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백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키보드를 만져보면 질감이 좀 독특한데 완전히 매끈매끈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 엔터키에 빗금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로고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특이했습니다. 어쨌든 키보드 자체는 타이핑하기 상당히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키 간격이 넓은 편이라서 저는 좋았고요. 키 트래블도 1.4mm 정도라서 꽤 깊게 눌리는 편이었습니다. 타건감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 아래에 트랙패드가 있는데요. 일단 크기가 커가지고 이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랙패드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네모난 모양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지문인식 센서입니다. 이걸로 윈도우 헬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CPU는 인텔 i7 13700H가 탑재되어 있고요. GPU는 엔비디아 RTX 406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16GB, 스토리지는 512GB NVMe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은 추가 확장 슬롯을 통해서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요. 70W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TUV 라일랜드 인증을 받은 16인치 사이즈의 IPS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해상도는 1920에 1200, 최대 밝기는 300니트, 그리고 sRGB 100%의 색 재현율과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화면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요. 단순히 크기가 16인치라서 이렇게 커 보이는 게 아니고 화면 B가 16:10이라서 일반적인 화면보다는 좀 더 탁 트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율을 좋아하는데요. 웹사이트를 볼 때도 좀 더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도비 작업을 할 때도 좀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0Hz 주사율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사율이 작업할 때도 좋긴 한데 또 게임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성능을 한번 체크해보면 이 제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 i7 13700H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RTX 406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죠. 이런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이 RTX 4000번대가 나오고 나서 이걸 장착한 노트북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벤치마크 점수부터 살펴보면 테스트 결과 파이어스트라이크는 17421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7276점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데스크톱 버전의 RTX 3060 Ti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네벤치도 돌려봤는데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멀티코어는 13114점, 싱글코어는 1836점이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CPU의 사양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고 디자인 작업이나 포토샵 같은 건 아주 여유롭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4K 영상 편집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었고요. 편집을 하면서 끊기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사진 작업 같은 경우도 용량이 큰 로 파일로 편집을 해도 크게 느려지지 않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게임도 제법 잘 돌아가더라고요. 오버워치 2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평균 110프레임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버벅이는 거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게임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버워치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사양이 높은 게임들, 배틀그라운드나 기타 여러가지 게임들을 돌려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좀 지치거나 좀 쉬고 싶을 때 이럴 때 게임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단 크리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양도 좀 알아보면 화면 상단 중앙에 720p 웹캠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부터 이 웹캠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좋았던 건 프라이버시 셔터라고 해서 이걸 수동으로 가려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에는 전자식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자식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수동으로 가려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더 안전해진 느낌? 여기에 3D 노이즈 저감 기술까지 제공해 주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노이즈를 저감시키면서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보면 스피커는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볼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가격을 보면 프리도스 모델이 18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인텔 13세대 i7과 RTX 4060을 가진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 정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도 한번 해봤는데요.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릴 때 측정 결과 50dB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게이밍 랩탑보다는 소음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엄청 고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때 이 정도 소음이 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앱 서핑을 하거나 간단한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소음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 관리도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이 제품이 발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에이수스의 아이스쿨 냉각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안에 있는 팬과 히트 파이프 그리고 각종 부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메인보드의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냉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열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키보드의 열감 정도는 느껴집니다.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패키지의 최대 온도는 96도까지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는 75도에서 80도 정도 사이를 보여줬습니다. 게임에서 이 정도면 발열 관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발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S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 에이수스가 컴퓨터는 잘 만들었지만 AS에 대한 여론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ASUS 퍼펙트 워런티라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출시한 젠북이나 비보북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라인에 대해 1년간 무료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OS가 포함된 제품은 OS까지 적용된다고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에이수스의 비버북을 좀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저렴했어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부터 게임까지 다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꼭 크리에이터 분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작업용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